하겠습니다. 한국경제교육연구소의 프로그램 연구개발 및 서울대학교 로봇연구회 로봇교육 프로그램 연구소서, 자운대 공군대학 강연회외 전국 유명 강연회를 진행하셨습니다. 현 카이스트 재단법인 자회사 주한국인재교육연구소의 수석연구원이신 박정용 팀장님을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팀장님. 강의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을 제가 정확히 알아야 좋은 말씀 드릴 수 있으니까요. 지금 자녀분들 나이대를 한번 제가 검사를 좀 해볼게요. 자녀분들 나이가 뱃속에 있으신 분 없으시고, 네. 태교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 오늘 제가 태교 얘기는 빼고 하겠습니다. 네. 되시죠? 그 다음에는 5세 이하, 4세 이하 없으세요? 네, 안 하시구나. 그 다음에 10살 아래, 5세부터 10살. 대부분이시네요. 그럼 대부분 지금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인가요? 초등학교 고학년이신 분. 몇 학년인데? 6학년이요? 네, 중학교 가는 학생이군요. 중요한 시점이네요. 중요한 시점이고. 나이는 그 12살인가요? 13살인가요? 13살이죠. 요즘 유행하는 거 중에 아이들 교육을 12살까지 시키면 더 시킬 필요가 없다는 그런 강연이나 책들 제목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이 뭐 갑자기 나온 얘기가 아니고 예전부터 원래 교육 이론에서도 12세 이전까지 완벽한 교육을 시키면 그 후에는 별다른 교육이 필요 없다. 그런 말들이 있거든요. 어떠세요, 어머니? 이제 13세인데 이제 두셔도 되겠어요, 그냥? 우리 자녀분을 이렇게. 조금 불안하신가요? 사실 안 받으려고. 그러니까 내가 가르치고 싶어도 아이가 스스로 좀 거부하는, 자기가 또 스스로 배우는 게 더 많아지죠, 정보의 양이. 그런 게. 혹시 중학생 자녀를 두신 분은? 몇 학년이세요? 중2요? 고2요? 그러면 입시에 관계되는 이제 그런 분위기네요. 요번에 고2인 거예요? 고3 올라가는 거예요, 좀 있으면요? 그러시군요. 앞으로 진로 계획은 어떻게 잡으셨어요? 우리 자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뭐, 진학할 어떤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진학을 안 한다면 뭐 자기가 생각하는 적성 진학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무튼 한참 바쁠 때보다 어머님도 신경이 많이 쓰이실 거예요. 대부분 오늘 강연 내용을 그런 초등학교 한 저학년 위주로 하고 중간중간에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말들을 섞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강연을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앞에 보면은 벤처형제 발굴 육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교육에서 가장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요. 교육의 목표의식이 좀 약해요. 그 목표의식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 목표의식이 다 어디로 집중되어 있냐면 대학 진학으로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당면한 이 현실보다 세계의 흐름은 더 빨리 변하고 있고 또 우리 사회에서 지도자층들이 느끼고 있는 분위기보다 그런 것들은 좀 빠르게 앞서가고 있는데 학교 현실은 그걸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공교육이라는 것은 공룡같이 큰 몸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같이 약간 평준화식의 교육을 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이것을 빨리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담이 이제 사교육이라든지 또 어머님들의 어떤 과외라든지 또 어머님들 스스로 교육을 해야 된다. 요즘 그런 걸 많이 하죠. 내가 배워가지고 내가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가고 있는 건데 사실은 원래 가장 이상적인 것은 공교육 시스템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이것을 세계의 흐름을 따라가지고 또 나라의 어떤 여러 가지 경쟁력의 면에서 따라가 줘야 나머지 부족한 것만 아이들 특기적 측면에서 부모는 이제 좀 채워주는 형식으로 그게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앞으로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한 20년 정도, 30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근데 20, 30년 정도 걸려서 지금 우리의 욕구 수준이 맞으면 어떨까요? 그러면 또 세상은 20, 30년 더 앞서가 있죠. 사실은 우리가 공교육에 대한 어떤 큰 환상은 일찌감치 버려야 된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는 공교육을 무시할 것인가. 요즘 탈공교육이라는 말이 있어가지고요. 어떤 학부모들 경우에는 아이들을 빼가지고 산속에 들어가는 경우도 많고요. 홈스쿨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이들 학교 안 보내요. 초등학교만 졸업시키고서. 근데 이것도 너무 극단적입니다. 왜냐하면 공교육이 지금 우리가 바라는 욕구 수준에서 좀 못 미치는 면이 평준화 때문에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공교육 그 자체 안에서 아이들이 배우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받는 교육 지식이라는 것이 질이 낮은 것은 또 아니에요. 그동안 우리나라가 이제 한 50여 년 동안 이제 서양의 어떤 모델을 취득을 해가지고 공교육을 통해서 따라온 이 교육 수준이요. 절대로 세계적으로 뒤처지는 것은 아니에요. 단지 우리의 욕구 수준이나 또 우리가 세상을 주도하고 싶다는 이 욕구 앞에서 볼 때는 다소
늦은 감이 있다는 것 뿐이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저희뿐 아니라 다른 어떤 텔레비전, 또 뭐 신문, 다른 교육 강연회에서 우리나라 교육이 문제다. 응? 다 뜯어 고쳐야 된다.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우리 거 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되게 순서가. 그러니까 이걸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물론 그것도 맞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이 공교육 자체를 너무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를 꼭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 회사가 특히 주창하고 있는 것은 이 벤처 영재거든요. 근데 왜 하필이면 벤처 영재를 주창을 하느냐? 사실은 뭐 전 개인적으로 여기는 이 영재라는 말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모든 아이들이 다 영재입니다. 모든 아이들이. 단지 우리가 부모님들이나 또 우리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의 그 영재성을 발견하지 못하는 면이 하나 있고요. 기술이 부족한 거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이 아이들의 그 적성이나 이런 거 다 다른데 20년 전에 어떤 아이가 노래를 잘 불렀어요. 그래서 가수가 된다고 했어요. 어떤 아이가 참 사람들하고 대인관계가 좋고 말을 잘해요. 개그맨이 되고 싶다고 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했을까? 20년 전이면. 그러죠. 그러면서 일단 대학 가서 생각해보라고. 그 당시에는 현실적으로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또 아니죠. 그런 적성들이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결과물이 나오니까 개그맨이 되고 싶다, 가수가 되고 싶다면 어때요? 엄마들이 먼저 발벗고 나서가지고 밀어주잖아요. 그죠?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교육이라는 것은 지금의 당장의 현실에서 목표를 보지 말고 아이들이 어차피 공교육 체제를 대부분 따라간다고 봤을 때 10년이나 15년 뒤에 그 결과물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를 미리 우리가 예상을 하고 교육을 어느 정도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은 나중에 그 시대에 갔을 때는 그걸 또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럼 그때 어느 정도 목표가 나타나가지고 세상에서 인정을 받게 되면 그때야 또 비로소 또 그 직업군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키워주게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의 세상은 어느 정도 다양한 분야, 모든 분야가 거의 다 발전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한테 희소식이에요. 이제 어떤 특정한 분야만이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뭐 의사, 판사, 검사 이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어요. 이미 10년, 20년 전부터 쭉 사회 분위기가. 그래서 경쟁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아이들을 지금 현재 초등학교 저학년을 가르치는 분들은 지금 당장의 사회의 모습보다는 세상이 그만큼 더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에 갈수록 10년, 20년 뒤의 아이들의 모습을 좀 그려보는 것은 분명히 필요한 작업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 나라의 현실과 세계의 흐름과 또 우리 아이들의 10년, 20년 뒤를 생각했을 때 우리 아이들에겐 벤처 영재가 가장 주요한 비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제 벤처 영재가 중요하다고 했더니 처음부터 애들도 벤처로 또 몰아야죠, 이제. 근데 아까 제가 한 말씀하고 연결시켜보면 그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피아노를 잘 치는 학생이 있어요. 너무 좋아하고 엄마도 그 아이의 피아노 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벤처 영재가 앞으로 뜬다고 그러니까 피아노 관두고 로봇 관두라고. 되겠어요?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 저희 회사를 대표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홍보하러 왔는데 또 좋은 말씀 드리러 왔는데 그러면 우리 딸내미는 피아노 치니까 로봇을 만들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벤처 영재 교육을 크게 두 단계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앞으로의 미래 시대를 대비하는 면에서 전반적인 형태의 벤처 교육이 하나 있고 대중 교육이 하나 있고 그 중에 특별히 어떤 로봇이라든지 전자회로라든지 또 프로그램이라든지 IT라든지 이런 부분에 특기적성을 보였을 때는 심화 교육을 시켜야 되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제는 이쪽이 유행이 된다고 하면 전부 다 심화 교육을 시켜요. 쉽게 말하면 앞으로 10년 뒤에는 피아니스트가 세상을 지배한다라는 말이 떨어지면 모든 아이들한테 그 적성과 상관없이 완벽한 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는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심화 교육을 시켜요. 체면이 50분 뛰고 그 다음에 계속 올라가고 이렇게 전부 다 구조에 나가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한 가지가 뜬다고 해서 그쪽에 다 몰아넣어서 심화 교육을 시킨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한테 앞으로 올 시대에 대비하지 않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원리 교육을 시킵니다. 원리.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양한 분야, 특히 그 중에서 10년 뒤의 세상을 예상했을 때 가장 주요한 분야들을 선정을 한 다음에 그 선정한 분야에서는 심화 교육보다는 초기에는 아이들한테 전반적으로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게 해주고 그 각 과목이나 분야에 대한 원리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점점 확장이 되면서 그 중에서 특기적성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만 심화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한꺼번에 시키려면 하나하나 다 심화 교육 시키려면 여러분들이 공교육에 의존할 수 없다 보니까 사교육에 너무 크게 의존하게 되죠.